이번 시간은 리피드 메타볼리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카일로마이크론이 어떻게 합성이 되고 이게 어떻게 전신순환으로 유입이 되는지까지 한번 다뤄볼 텐데요. 그 뒤의 과정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요, 여러 가지 지질 성분들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리피드 중에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트라이글리세리드 이런 게 있고요. 또 지용성 비타민들도 들어오게 되죠. A, D, E, K 이런 거 있죠. 자, 얘네들이 일단 위를 거쳐서 작은 창자로 들어와서요. 작은 창자의 근위부 쪽, 12지장 쪽에서 흡수가 되는데 일단 처리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얘네들을 일단 우리가 분해를 시키고 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효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담즙산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작은 창자의 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CCK가 분비가 됩니다.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담낭을 수축시킵니다. 담낭 안에는 담즙산이 들어있죠. 담즙산이 분비가 되고 또 췌장에서 라이페이즈 있죠. 지방 분해 요소가 이렇게 분비가 돼서 함유가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제 관이 그래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달한 담즙산은요, 일단 친수성과 친유성이 공존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 큰 지방 방울을요, 주변에 이제 물 환경이랑 좀 섞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걸 우리가 에멀전화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유 생각하시면 돼요. 우유가 이제 에멀전화 된 건데 우리가 그냥 콩기름이랑 물이랑 두면 층을 이루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막 흔들게 되면요, 콩기름과 물방울이 섞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에멀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리피드를요, 주변 환경이랑 좀 만나게 주선해주는 녀석이 담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수성과 친유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만남을 주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제 큰 지방방울이요, 작은 지방방울로 분리가 되고 이 상태에서 라이페이즈가 트라이글리세리드를 만나게 되면요, 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트라이글리세리드는 하나의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달린 거기 때문에 이걸 분해하게 되면은 모노글리세라이드랑 그리고 2개의 지방산으로 분리가 되겠죠. 자, 이 형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콜레스테롤도 함유하게 되고 지용성 비타민들 함유하게 되죠. 자, 그리고 주변에 담즙산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로 이제 주변에 엔테로사이트 있죠. 이게 다 엔테로사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엔테로사이트 장세포로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렉스드는요, 담즙산은 계속 재활용되는 게 좋겠죠. 굳이 흡수를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통과를 안 시키고 이 안의 내용물들이 장세포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장세포를 좀 따로 그려볼게요. 장세포를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엔테로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처리했던 모노글라이세리드, 프리페티엑시드가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서 다시 합쳐집니다.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요, 트라이글리세리드로 다시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함께 들어온 지용성 비타민 중에 레티놀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있죠. 요런 형태가 지방산이 첨가돼서요, 에스터화 됩니다. 그래서 레티닐 에스터, 콜레스테릴 에스터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에스터 형태가 되면은 좀 더 친유성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합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지질 단백질, 바로 그 유명한 아포 B48이요, 엔테로사이트에서 만들어집니다.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조립이 돼야 되겠죠. 일단 친유성이 강한 녀석들인 트라이글리세리드나 에스터화된 녀석들 있죠. 요런 애들이 중심 쪽에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친수성이 있는 녀석들이 겉에 분포하게 돼요. 에스터화되지 않는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인지질 같은 거 있죠? 포스포리피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감싸게 되고요. 또 아포비 프로테인 있죠? 48. 이 녀석이 바깥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카일로마이크론의 전구체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만든 걸 어디 보내냐면요. 바로 림프계로 보냅니다. 장관의 림프계 있죠? 장관 림프계를 통해서 이렇게 전신순환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쭉 올라가서 우리 가슴관이라고 하는 소라식 덕트 있죠? 요쪽에서 전신순환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소라식 덕트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 왼쪽에 이게 지금 브라키오세팔릭 베인입니다. 레프트 쪽에 있는 브라키오세팔릭 베인. 그리고 이쪽은 쇄골하 정맥이죠. 서브클레비안 베인이고요. 이게 이제 목정맥입니다. 저귤라 베인인데 요 사이쯤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서요. 이런 식으로 림프관이 합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일로마크론이 전신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간으로 도착하기 전까지 수많은 대사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